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 운영하기 시간입니다. 강의 목차는 학습 목표와 정보보안 개요, 그리고 정보보안 3대 대책, 이어서 정보보안 관리 체계, 그리고 정리 및 요약 순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최종 목표로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요구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세부 목표로는 정보 보안 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보안 관리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안 관련 법률과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정보 보안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인증서는 ISO 27001 경영 시스템 인증서입니다. 이 인증서는 대기업과 협력회사를 맺을 때 또 대기업이 요구하기도 하고, 또 관공서에 입찰 관련된 경우 등록 서류로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경쟁 관련됐을 때 가점 부분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인증서는 대외적으로 우리 회사가 정보보안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제3자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인증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보안을 이미지 형태로 지금 나타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중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은 개인정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카드 정보라든가 기업 정보라든가 이런 정도에 대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시한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기술적인 보안 문제를 이미지상으로 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우측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출입 통제구역, 제한구역, 그래서 1차 시각적으로 이런 금지되는 구역을 표시하는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보안 업무 관련 규정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으로 법령이 있고 자치 법규가 있고 그다음 행정규칙, 판례 등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보안 업무 규정 및 지침입니다. 그래서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서 각종 보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법규입니다. 우선 정보보안 3대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큼의 보안 데이터가 들어서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한 16명에 불과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해커들의 움직임을 곧바로 찾아낼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사이버 안전을 관리하는 과학기술 사이버 안전센터입니다. 하루 2천만 건의 보안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단 16명에 불과합니다. 물리적으로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커 침투를 99.9% 이상 차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AI, 즉 인공지능을 활용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를 사전에 가려내고 해커의 침입을 정확하게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분야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각 분야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자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대규모 자료 수집과 가공부터 최종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사용자 요구에 따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능화된 해커까지 잡을 수 있는 이 기술은 국내 인공지능 전문 기업의 선급 기술료 3억 원을 받고 이전돼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연구와 기업 현장의 경험 등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장애를 극복해 활용성이 높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인해서 사이버 안전 분야에도 해커 없는 잘 보셨습니까? 안전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창과 있습니다. 방패와 같은 그래서 해커와의 우선 싸움, 보안 정부 출연 3대 연구기관과 전문 기업의 융합 기술이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진흥화, 첫째로 다양화하는 관리적인 해커의 기세를 보안 꺾을 수 있을지 대책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YTN 우리 회사 이정호입니다. 내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보안 대책, 이것은 각종 바이러스라든가 그 다음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보안 대책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대책은 지금 중요한 부분에 접근 금지, 통제 이런 표시도 하고 또 영역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쪽의 대책을 물리적 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3대 대책 중에 첫 번째 관리적 보안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정보 보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 정책도 좀 수립을 해야 되고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때 회사의 핵심적인 자산 관리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보안을 등급을 분류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 보안을 어떻게 등급을 매기고 접근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안 계획이나 이런 것은 결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대장도 만들어서 작성하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절차적인 보안은 상하 관계 누구나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안 대책을 보겠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보안이 있는데 요즘은 광통신 부분도 도청이 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보안에 취약하다. 그래서 보안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이고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이것은 접근 부분에 대해서부터 또 나름대로 이원화하는 시스템도 좀 필요한 그런 보안 대책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심어져 들어오는 각종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전산이나 네트워크 쪽에서 필요하지만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그것을 암호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백업 시스템을 좀 해서 한쪽의 전산이 문제가 되더라도 다시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적인 대책입니다. 물리적인 대책은
회사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내지는 기관에서 중요한 것이 있을 경우에 외부로부터 지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키기 위해서는 채권 통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그 관리자를 정해서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기관이나 회사에서 최고 책임자가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재해 대비한다, 뭐 대책을 한다, 출입 통제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회사의 내지는 그 기관의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대책, 물리적인 대책을 취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세 번째로 정보보안 관리 체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넓은 의미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하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앱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이것들을 통상 이제 저장하고 내려받고 하는 부분이 앱 스토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관리 체계 중에서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ISO 27000의 요구사항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용어로 보면 ISO가 있고요.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정보보안에 대한 어떤 내용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유지 개선하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용성은 뭐 글자 그대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고 기밀성은 기밀이 인가된 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열리지 않게 하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 그런 기밀성으로 보면 되고 정보보안은 기밀성이나 무결성, 그러니까 정확한 부분, 그런 것들의 보존 또한 확실성, 그 다음에 책임성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결성은 정확한 정확성과 자산의 완전함을 보장하는 그런 특징이, 보호하는 특징이 있고요. 위험 산정에서는 위험 분석과 위험 평가의 전체적인 과정을 위험 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안 관리 체계 중에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보보안 요구사항이 기대사항이 있고 이해관계자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또 모니터링 내지는 이제 검토를 해서 유지 개선하는 이런 체계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플랜, P, do, 체크, 액션 해가지고 PDCA 이런 사이클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이해 관계자들한테 관리되는 그 정보 보안들이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이 있고 이제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1번으로 적용 범위, 2번 인용 규격, 용어 및 정의, 이제 4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실제 매뉴얼을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4번 조직 상황, 지도력, 계획, 지원, 운영, 성과, 평가 있고 개선. 그 다음에 이제 부속서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정보보안 시스템의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보안 시스템 요구사항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4번부터 10번까지 사이인데, 좀 이제 4번하고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조직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항목인데, 조직 속에는 조직의 상황과 이해 당사자 요구와 기대,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의 범위 결정, 즉 이제 인증 범위 결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그 다음에 5번 항목에서는 리더십과 의지, 그 다음에 정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 대표의 강력한 의지를 여기다가 표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회사에 어떤 식으로 가져가서 고객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거 하고, 조직의 이제 권한은 조직 중에서 책임과 권한을 업무 분장을 해주는 그런 사항들이 리더십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하면 이제 우리 정보 보안에서 위험 부분에 따른 기획,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호 목표 달성 계획, 그것은 이제 연도별, 월별, 분기별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정해서 달성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원 부분에서는 자원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적격성, 거기에는 이제 자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식, 의사소통, 문서 정보 이런 것들을 지원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마지막 세 단계를 보겠습니다. 8번에 운영 계획 및 통제, 그 다음에 정보보호 위험 평가, 정보보호 위험 처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운영 파트에서 지금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 평가는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정보보호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측정해서 평가하는 그런 단계가 9번 항목에 들어있고요. 내부 감사는 각 부서별로 내부 감사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부적합이 나오면은 시정 조치를 하고, 그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해서 경영 검토까지 연결해서 경영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 이제 경영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부적합 및 시정 조치들에 대한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면서 개선을 하는 그런 지속적인 개선 부분이 10번 개선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정리 및 요약을 보겠습니다. 우선 3대 정보보안 대책으로서는 관리적 보안 대책과 기술적 보안 대책, 그리고 물리적 보안 대책을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관리 체계 쪽에서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27000의 요구사항, 그 보면은 적용, 범위, 인용, 규격, 용어 정의, 이제 실제 인증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4번 항목에서 10번까지 이것을 체계화해서 제3자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4번의 조직, 리더십 5번, 그 다음에 6번의 기획, 7번의 지원, 운영, 9번 성과 관리, 개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잘 될 겁니다. 만약에 강의 중에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